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건강하지 못한 식사를 할 때 나타나는 몸의 즉시적인 반응, 그리고 반나절까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건강하지 않게 식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제가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이게 잘하는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 좋은 식사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소식을 하고 저희식을 하고 천천히 먹고 식이섬유가 많고,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는 좀 충분하게 하면서 수분 섭취를 잘 하라, 꼭꼭 씹어 먹으라. 식사법에 건강 억제가 되는 원칙들이 있지만 조금 더 미묘하게 들어가 보면 자기가 어떤 음식들을 먹었는데 그 음식 자체가 자기한테 맞는 음식인지, 자기 건강에 도와주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기 몸의 반응입니다. 자기 몸이 편안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식사죠. 무조건적인 식사는 없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식사이면 그건 건강한 식사인데,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하는 식사라고 하더라도 자기 몸이 들어와서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안 맞는 거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포도맵 식사에 나오는 피아들 리스트는 진짜 좋은 음식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99.9%에게는 좋은 음식이지만, 자기가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가민성 대장 증후군을 일으키고 식이섬유의 저항성 전분에 의해서 소화불량이 너무 심하게 나서 건강기능이 떨어진다면 그건 자기한테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음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장 우선은 자기 몸이 실제로 건강해지는지, 얼마나 편안한지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우리 몸의 건강한 식사법인지, 운동법인지, 스트레스 관리법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죠. 몸이 보내는 소리를 들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잘못된 식사를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탈모, 고위다공증, 피부 노화, 손톱 변형과 같은 다양한 질병과 노화 현상이 생기고, 장에는 변비와 장누수 증후군, 배가 아프고 여러 가지 복통들이 생기죠. 우울증과 에너지의 저하, 암과 면역력의 저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내 몸에 맞는 식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늦은 거잖아요. 바로 이 순간에 알 수 있는, 음식물이 들어와서 즉시 내는 반응, 그리고 장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몸에 퍼지면서 영향을 줄 때 나타나는 반나절 동안의 반응을 잘 살펴보시면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이 제대로 된 음식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음식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저체중이신 분들, 심각한 저체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될 수 있으면 음식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드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소화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데 자기는 건강식을 해야 되겠다. 근데 건강식을 하다 보면 소화불량이 더 심해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럼 저체중으로 인해서 건강력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일반적으로 이제 불량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음식도 일시적으로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소화기능이 좋아지고 입맛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자기에 맞춰야 되고, 개인차, 건강은 개인차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몸에 안 맞는 음식,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 증상 중에서 대표적인 증상 하나, 소화기 증상이죠. 소화시키기 힘든 음식이라든지 위와 장의 점막을 자극하는 음식은 우리 몸에 안 좋은 음식이겠죠.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빠른 반응,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체한 느낌이 있겠죠. 속쓰림이 발생합니다. 복부 현만감이 생기고 구역구토, 그리고 식욕이 저하되는 걸 느껴요. 그건 안 맞는 음식이에요. 조금 느린 반응, 뭐 한 2-3시간 아니면 3-4시간 정도. 장의 경련, 이게 장으로 넘어가서는 장의 경련을 일으키고 설사, 복통, 물론 이제 상한 음식을 먹거나 바이러스, 세균, 오염된 음식을 먹어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장에 들어와서 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고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장에서 거부하는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감내할 수 있으면 그거를 서서히 이렇게 적응하는 기간을 들이는 것은 나쁘진 않겠지만, 이런 반응들, 장경련, 설사, 복통, 무름면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그 음식을 꼭 먹어야 되는 의사와 계획하에 훈련하고 있는 음식이 아니라면 이거는 분명히 불건강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불건강 반응은 개인화되어 나타나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 반응이 있습니다. 자, 혈액순환을 제어하는 음식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체한 걸로 왔는데 보면 오히려 혈액순환의 문제가 더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뿐만 아니라 뭔가 어지럽고 다리에 쥐가 나고 시야가 흐려지고 그런 느낌 때문에 왔는데 음식 때문에 그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명치를 눌러보면 소화불량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럴 때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소화초충제를 먹고 난 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도 불건강한 식사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 다리에 불안한 느낌, 손과 발의 저림, 시야의 흐려짐 등이 그런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음식들은 또 호르몬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인슐린이죠. 그러니까 혈당 지수 높아서 혈당 확 올리면서 인슐린 많이 분비되게 하는 음식은 결국엔 인슐린에 혹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따라오는 저혈당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텅 빈 느낌, 무기력하다, 손발의 힘이 빠지고 음식을 먹는데 자고 싶다, 이러면 분명히 이거는 혈당 조절을 하는 인슐린에 부담을 주는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렙틴 호르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특히 어떤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나도 더 허기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렙틴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음식들이죠. 음식을 먹었는데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다음 식사 때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 우리가 가식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가식한 어떤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가뜩이나 우리가 성장 호르몬 저하 때문에 고민을 받고 있는데 성장을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활력의 감소, 노화 반응이 오는 것을 느끼는 것도 불건강한 식사라고 할 수가 있죠. 면역 반응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를 거쳐서 장으로 넘어가고, 장에는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그런 증상들을 통해서 염증이 혈관 쪽으로 퍼지게 되고, 장 면역세포에도 도전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로 인한 면역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 반응이죠. 이거는 자가 면역 반응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알레르기나 두드러기까지는 아니라도 피부와 두피에 가려움증이 있다, 불건강한 식사입니다. 면역세포에 계속해서 부담과 손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발진과 구진, 콧물과 눈물, 기침까지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반복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자기 면역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을 수 있다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미한 숨가쁨, 천식이 초기 증상일 수도 있죠. 그래서 무시하지 마시고 이 면역 반응을 통해서 자기 면역세포를 혹사시키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정서 반응도 나타날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교란 반응이 일어나고 음식에 대한 집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발생하는 거죠. 업무 능력이 저하되는 걸 느낍니다. 식사를 했는데 뭔가 일을 하기 싫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우울한 느낌이 들고, 불안감, 신경질, 짜증. 음식을 먹는데 저런 반응이 왜 나타나? 그럴 수 있지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면증까지도 일으킬 수 있죠. 카페인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먹어도 아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반에 반잔만 먹어도 불면증이 생겨. 그거는 자기한테 맞지 않다는 거죠. 카페인뿐만 아니고 다른 음식들 중에도 그런 음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들 중에는 도파민을 자극해서 중독적 성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음식들이 있어요. 자극적인 입맛을 만드는 음식들이죠. 단순 탄수화물,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 그래서 바로 다시 먹고 싶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도 학습된 중독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음식에 대한 절제력의 상실, 그러다 보면 음식에 대해서 자기가 무너졌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잖아요. 긍정적인 자신감의 부족과,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공감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반응까지도 음식들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의 이런 5가지 적극적이고 반나절 동안 일어나는 다양한 이런 현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불건강한 식사로 인한 반응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이런 반응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있다면 원인을 잘 찾아서 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먹는 것은 그 사람이죠.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자기가 먹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